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of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용사 다음에 of가 오는 형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동사와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관용적으로 of가 오는 형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of 이하의 phrase는 기본적으로 부연 기능을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 형태를 살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The new law on abortion will deprive Korean women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최근에 낙태 관련해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일단은요, abortion이라고 그래요. 낙태를. 이럴 때는 불가산 명사로 쓰셔야 돼요. An abortion 이런 거는 낙태 시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는 시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인데 뭐에 관한 할 때 on을 썼어요. 그러면 abortion에 관한 새로운 법은 will deprive. 자, 이게 동사죠. 자, 목적어가 Korean women이에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deprive라는 동사는 목적어로부터 뭔가를 앗아가는 의미예요. 우리가 박탈이란 말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 한국 여성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앗아갈 것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궁금하죠. of 이하의 정보가 없으면 의미가 완성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관용적으로 deprive란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면 of를 쓴다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원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뒤에 of니까 명사가 와야죠.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자, 요것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권리라는 의미로 right라는 명사를 쓸 때는 전치사가 to가 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권리 할 때는 about 이런 거 안 쓰고요. to로 갑니다. 그러면 self-determination 이게 우리말로 가면은 자기 결정 정도가 돼요. 그러면 결국 여성들의 권리인데 자기 결정과 관련된 권리죠. 이것을 박탈하다예요. 즉 여성들로부터 of 이하의 명사를 박탈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of 이하의 명사가 이 부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동태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목적어가 Korean women이었으니까 Korean women을 주어로 한번 잡아보죠. Korean women will be deprived 하고 바로 of가 와야겠죠. 오케이? 결국 박탈되는 내용은 of 이하니까. 그러면 한국의 여성들은 무엇인가를 뺏긴 상태가 돼요. 그죠? 무엇인가를 뺏긴 상태가 되는데 결국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그러면 결국 이 여성들의 자기 결정에 관련된 권리를 뺏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연 정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뭐 때문에 with the new law on abortion. 우리는 어렸을 때 수동태를 배우면 뭐뭇에 의해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by를 생각해요. 이걸 써도 이 구조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동태 형태에서 the new law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deprive 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져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abortion에 관련된 새로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게 with죠. 우리 with를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한국의 여성들은 will be deprived. 자, 부연해야 돼.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그렇죠? 이거를 뺏긴 상태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Deprived of sleep, som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ake a pill to fight sleepiness. 자, 이걸 우리가 분사라고 배우는데요. 그죠? 문법적으로는 이 앞에 being 요게 생략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빼앗긴 상태, 수면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분사는 원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뭐 단순한 상태 지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미상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deprived of sleep. 그죠? 물론 형용사로 sleep deprived란 말도 씁니다. 그러면 결국 슬립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슬립을 빼앗긴 상태, 박탈된 상태에서 일부 한국의 고등학생들은요, take a pill, 그죠? 뭐 약을 먹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우리말로는 알약을 생각하는 거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sleepiness 이렇게 fight 한다라는 게 타동사가 됩니다.
sleepiness 졸음이죠. 우리말로 굳이 간다면 그러니까 졸음을 이겨낸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fight 한다라는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나를 공격을 한다거나 내지는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퇴치하는 느낌, 물리치는 느낌. 이 느낌이 그냥 fight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졸음과 싸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이럴 땐 fight를 타동사로 쓰는 거고 이럴 때 against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이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of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는 거니까. They accused him of bribing government officials. 자, 그들은요. 그를 accuse 했대. accuse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거를 비난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주장하는 느낌이 accuse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통하는 의미는 맞지만 그 자체가 비난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은요 그를 accuse 의미상 뭐 그가 뭐와 관련돼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of를 써줘요. 그래서 bribing government officials, 그죠? 정부 관료들이죠. 그러면 이게 bribe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뇌물을 먹이는 거죠. 오케이? 결국 정부 관료에게 뇌물 공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내지는 말했다가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봅시다. They accused him. 그러면 의미 완성이 안 돼요. 그들은요. 그에게 뭔가 부정적인 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그가 뭘 했다라고 말을 했다야. 근데 부연을 하려면 of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bribing government officials예요. 이것도 수동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는 목적어였지만 주어로 바꿀 수 있겠죠. He was accused of 바로 따라와야죠. 그죠? 그래서 그는 bribing government officials예요. 똑같은 구조가 되죠. 결국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다. 우리말로는 그럴 때 이렇게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또 가볼까요? I suspected him of stealing the money. 자, suspect란 동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다 이렇게 배우는 동사인데 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doubt란 동사가 있고 suspect란 동사가 있는데 doubt은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suspect는 뭐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proof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우리말로는 의심하다가 돼요. 그런데 doubt은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suspect는 긍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I suspected him of stealing the money. 이거는 걔를 의심했어. 근데 어쨌든 뭔가 부연을 해줘야 돼요. 뭐와 관련하여? of stealing the money. 그 돈을 훔친 것과 관련하여. 그러면 의미는 I suspected that he stole the money. 나는 걔가 돈을 훔쳤다라고 생각을 했었다예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I doubted that he stole the money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걔가 돈을 훔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을 근거 내지는 증거는 사실 없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 suspect라는 동사도 관용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of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he was suspected of stealing the money. 이것도 수동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요. 결국 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와 관련하여? of. 그죠? 이럴 때 about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어가 진화하면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he was suspected of stealing the money. assure라는 동사인데 우리가 assure somebody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he assured me in person 빼고 볼까요? He assured me in person of his donations. 또 of가 오죠. 그러면 to the foundation 뭐 재단이라 볼까요? 재단. 그러면 그의 donations 그죠? 우리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결국 나에게 개인적으로 in person 직접 만나서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는 나에게 직접 만나서 assured me 뭔가 약속을 해주고 나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연 정보가 없으면
의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of his donations to the foundation. 그죠? 결국 우리 재단에 결국 그의 donations 여기서 명사가 돼야 되니까 그의 어떤 기부금 또는 기부를 약속을 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고 이거를 대절로 바꿔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he assured me in person that he would donate to the foundation. 그러면 이럴 때 that은 기본적으로 부사적 기능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대절이 그죠? 이해되십니까? of 이하가 어쨌든 부사적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볼까요? He robbed us of 1,000,000 won. 글쎄요, 우리 절도, 그죠? 훔치고 뭐 어디 은행을 털다 할 때 우리 robber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뭐 우리가 회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100만 원을 털어갔어. 이럴 때도 관용적으로 of가 오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 warn이라는 동사인데요. In the book, he's warning us of a new type of economic crisis. 자, 그 책에서 그는요,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근데 뭐를 경고하는지 부연 정보가 없으면 또 의미가 완성이 안 되죠. of예요. 그죠? 이 자리에는 about도 써요. 실제로 혼용해서 쓰는데 약간 어감이 of는 앞으로 닥칠 거에 대해서 주로 경고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립적이라면 결국 a new type of economic crisis니까 결국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쭉 of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우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존재하는 of, 그죠? 명사 of, 명사의 구조에서의 of의 기능.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형용사 다음에 of가 오는 형태. 그리고 오늘은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of가 오는 형태. 이걸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이제 동사 다음에 자동사 다음에 of가 따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될 테니까 대략 of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앞으로도 영어의 숲에서 전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